안녕하세요. 왕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근로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은 근로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조건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근로계약서를 잘 안 쓰려는 사장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조건이 불분명해서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노동자가 불리해지는 건 아니지만 불리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록이 남도록 문자나 카톡으로 사장님에게 물어봐도 됩니다. 문자나 카톡을 하지 않는 사장님이면 구두로 물어보면서 녹음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제 시급이 그러면 얼마인 거죠? 제 월급이 얼마인 거죠? 이렇게 물어보고 녹음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사장님 좋아 보이고 한데 믿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잘 안 쓰려고 한다는 것부터가 악덕사업주의 냄새가 폴폴 납니다. 절대 사람을 믿지 말고 문서를 믿으셔야 돼요. 나중에 문제되고 나서 후회해도 늦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증거를 확보해 두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쓰는 경우에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물론 꼼꼼히 다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일하면서 계속 나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이니까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보는 게 좋은데요. 그런데 좀 눈치가 보인다는 노동자분들도 많으세요. 사장님이 여기 근로계약서 서명해서 줘 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한 20분 동안 계속 읽고 있기가 그렇다는 거죠. 일도 해야 되니까. 이럴 때 가장 좋은 건 사장님 잠시만요. 제가 이거 읽어보고 점심시간 이후에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노무사가 알려준 체크포인트 꼼꼼히 다 체크하고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다.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노동자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빨리 근로계약서를 훑어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항목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대충 봐도 되는 거를 먼저 설명드리고 꼼꼼히 봐야 되는 것을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약 해지 사유. 이건 좀 대충 봐도 됩니다. 표현은 계약 해지 이렇게 두었지만 이건 해고에 해당되고 사용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건데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써두었다면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고해도 괜찮은 거냐? 정당한 해고인 거냐? 이런 게 문제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잘릴 수도 있는 이런 사유들이 쭉 써 있으면 당연히 관심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7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해고될 수 있구나. 근무 태만하면 해고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이렇게 써 있어도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해고를 당하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룰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별도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무단결근 7일이면 해고된다고 써 있습니다. 실제로 무단결근 7일 해서 해고를 당했어요. 그래도 이런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사실상 겁주기용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보통은 이런 해고 사유를 근로계약서에 잘 안 쓰고 취업규칙 같은 데 쓰는데 계약서에 이렇게 쭉 쓴다는 건 너 똑바로 해라. 겁주는 용도입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해고 사유를 이렇게 제한적으로 열거해두면 사용자가 이에 구속될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유에만 해고할 수 있음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해고 사유는 해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노동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죠. 정말 잘못했는데도 여기 안 써 있으니까 부당해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멍청한 회사는 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5번 있죠. 기타 사유라고 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볼 때 이 내용도 긴 징계사유, 해고사유, 계약 해지 사유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다른 것들 먼저 체크하고 나서 시간이 남는다면 그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시간 뺏기기 딱 좋아요. 자, 그렇다면 뭐를 먼저 봐야 할까요? 뭐니 해도 돈이겠죠. 임금 얼마 줄 건지 그걸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표면적인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시급이 11,000원이라고 써 있어요. 또는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시급 11,000원, 월급 300만 원,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사업주는 노무사를 끼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자문노무사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노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노무사가 계약서에 손을 대면 다양한 기교가 들어가요. 일반인이 쉽게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많습니다.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죠. 시급이 11,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최저시급이랑 다를 게 없는 경우도 있고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이 300만 원이 내가 얼마나 일하고 300만 원 받는 건지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급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급제는 주휴수당이 중요합니다. 월급제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시급제는 주휴수당을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시급이 9,160원이에요. 올해 최저임금이죠.
이렇게 시급제로 일하면서 일한 시간에 대한 시급받고 주휴수당도 별도로 받고 일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알바를 바꿔보라고 자꾸 부추기네요. 새로 편의점이 생겼는데 저기는 시급이 11,000원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똑같은 편의점 알바인데 시급 많이 주면 옮겨야겠다. 그래서 잘 다니고 있던 편의점을 그만두고 알바를 옮겼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결국 같은 시급인 거예요.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시급 11,000원, 가로하고 주휴 포함. 사실 이렇게까지 써 있어야 돼요. 그러나 노동청에서는 그냥 주휴 포함 이렇게만 써 있어도 포괄임금 계약이네? 주휴수당 포함된 거니까 주휴수당 별도로 안 줘도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럼 시급 11,000원을 받는 대신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거예요. 이러면 사실 알바 옮길 필요가 없었던 거죠. 어차피 같은 시급입니다. 항상 임금을 볼 때는 단순히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이 임금이 뭐에 대한 대가인지를 잘 봐야 해요. 지금 여기 11,000원에는 단순히 일한 시간에 대한 대가만 포함된 게 아니라 일주를 개근하면 받게 되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거죠. 그래서 시급제는 항상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건지를 잘 봐야 합니다. 다음 월급제입니다. 월급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월급에 어떤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기본급, 식대 이렇게만 딱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월급에 가장 많이 넣는 것은 시간의 수당, 연장근로수당 이런 것들이죠. 월급을 300만 원 받는다고 해도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급이 223만 원이고 77만 원은 연장근로수당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계약을 체결하면 매주 11시간 정도는 연장 근로를 해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짜 야근에 시달릴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계약서 쓰고 연장 근로를 안 시킬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계약서만 이렇게 쓰고 야근 같은 거 없어. 웬만해서는 야근 없어. 사장님이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웬만해서 없다는 거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좀 바빠지면 야근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포괄임금으로 되어 있으면 바빠져서 야근을 해야 될 때 추가 수당을 안 준다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웬만해서 야근 없으면 그냥 기본급 300 깔고 정말 예외적으로 야근해야 될 때 그때 추가 수당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사장님은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이렇게 포괄임금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시급도 낮아집니다. 시급을 산정할 때는 연장근로수당은 배제하고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223만 원이면 시급이 1690원. 만약 기본급이 300만 원이면 시급은 14,350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시급에서 차이가 나면 연차 미사용수당에도 차이가 나고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차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보다 더 악질인 것은 연차수당을 포괄임금으로 넣는 거예요. 이런 건 진짜 노동청에서 인정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똑같이 월급 300만 원인데요. 이번에는 연차수당까지 넣어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은 뭐 정해진 건 없지만 한 달에 10시간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매월 10시간을 넣으면 1년에 한 15일 정도 연차를 부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급이 좀 더 낮아지면서 연차수당이 10만 원 정도가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연차를 못 쓰게 됩니다. 연차를 쓴다면 내 임금을 깎으면서 연차를 쓰게 돼요. 노동청에서는 이렇게 연차 수당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다.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라고 하면서도 만약에 연차를 쓴다. 라고 하면 월급에서 연차 수당 선지급한 걸 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번 달에 내가 연차를 썼어요. 그럼 다음 달에 연차수당 10만원 공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에 이렇게 연차수당이 들어가 있으면 나는 연차가 없구나. 연차를 쓰면 내 월급을 깎으면서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불합리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2탄도 찍을 예정인데요. 2탄에서는 근로계약 기간 등 임금만큼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해석하는 방법을 계속 배워보는 거예요. 내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회사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괴롭힐 때 내가 어디까지 대응해도 괜찮은지 알 수 있습니다. 손자가 말했죠. 지피지기 100점 불태. 회사와 갈등 관계에 있다면 내 위치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존감을 챙겨가면서 잘 싸울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